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오는 29일까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전남 지역 근로자 한 명당 평균 급여가 서울의 8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22년 평균 급여를 비교했을 때 전남 지역 근로자 급여는 3,966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남 지역 출산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효율적인 출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전남 대도약의 청사진을 담은 초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 공모를 마감한 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남의 선거구 10곳에 대한 22대 총선 공천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지역구별로 공관위 현장 실시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1월 22일 오전을 기해 민주당에서는 39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했고 해남 완도 진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나 지지정당이 없는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안심번호, 국민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남의 경우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후보자 면접이 진행되고 이어 컷오프 결과 발표, 2월 15일부터는 각 지역구별로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근로자 한 명당 평균 급여가 서울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각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보면 전남은 지난 2020년 근로자 한 명당 평균 급여액이 서울의 89%, 2021년은 86%로 감소했고 지난 2022년은 85%에 해당하는 3,966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급여액은 12.3% 증가했고 전남은 6.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남 지역의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자체 가운데 3곳은 신생아 숫자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 그치기보다는 효율적인 출생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유일한 산부인과지만 분만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산모들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인력이 좀 되려면 24시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소 4명, 산부인과 4명, 소아과 3명. 지난해 진도군 출생아 수는 89명으로 100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모두 7,900여 명. 100명 이하로 집계된 곳은 진도를 포함해 구례와 곡성 등 3곳이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200명 이하인 곳은 한평과 신안, 보성과 장성 등 모두 10곳에 달합니다.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휴교 중인 학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9년에는 16곳,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7곳, 지난해는 23곳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은 현금성 지급 정책보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지원금이 확대되는 형식인데 이러한 현금 지원성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에 진입한 전남. 하루빨리 출산 대책과 인구 정책을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22개 시군의 특화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56개 관광개발 사업에 1조 3,02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 갯벌 치유 관광 플랫폼과 해남 땅끝 수상 복합 공연장 등 투자 심사를 통과해 국비가 반영된 25개 사업의 실시 설계를 조기에 착수하고 시군 시도 연계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와 화순에서는 주택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영암과 당명에서는 등산객 의식 불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목포 용해동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15분쯤 빌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세대 내부에서 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커진 겁니다. 빌라 한 세대에서 시작된 불로 주민 1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빌라 내부 40제곱미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1,8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율촌면의 한 목조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 집 아궁이 주변으로 불이 커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집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9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 능주면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41분 공장 내부 보일러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61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등산객들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0일 낮 12시 7분 영암 월출산 구정봉 정상에서 등산객 62세 남성 A모 씨가 의식이 소실되고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1일 낮 1시 24분 담양 대전면 불태산에서는 등산객 70대 B씨가 10m 아래 급경사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했지만 끝내 숨졌으며 시신 수습을 완료했습니다. 광양에서는 11살 남자아이가 목욕탕 배수구에 다리가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는 도구를 이용해 다리와 발을 꺼냈으며 아이는 단순 찰과상을 입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지난 19일 개막해 강릉과 평창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숫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아시아에서 유치하는 첫 번째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대회가 모두 유럽에서 열렸는데요.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렸고 2016년에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2020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으로 1518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 가능한 선수들의 나이는 15세에서 18세입니다. 대회가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인생에서 딱 한 번 참여할 수 있겠죠. 선수들에게는 그만큼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80여 개 나라에서 1,900여 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는 2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산 위에서 열립니다. 2018년 사용된 기반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올림픽 선수들이 뛰었던 경기장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열렸던 개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기가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주말 좋지 않은 기상 여건으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는 노쇼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회 조직위는 현장 발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오는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과 행성에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1회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김승남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어민과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끌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며 재정 안정과 검찰 권력 견제, 공영방송 정상화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만원주택 공급과 지분형 주택 도입, 농어촌 상권 살리기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전 행정부지사는 22일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이 당면한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며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농어민 직업병 제도 등 4대 약속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제도화와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으로의 청년 세대 유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철회된 강진군 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파동이 청년 당원과 현직 국회의원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 지역 청년 당원 7명은 22일 중앙단 윤리감찰단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남 의원을 제소하고 강진군 의회 의장 불신임한 사태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승남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군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행위와 청년 정치 탄압을 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일부 청년 당원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노력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52%를 보였습니다. 순천시는 2023년 시장 공약사항 평가보고회를 추진한 결과 40개의 세부 공약 가운데 8개 사업이 완료됐고 지속 추진 사업 1개, 정상 추진 사업 26개 등 대부분의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료된 주요 사업으로는 허례허식 철폐와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추진, 시립 반려동물 병원 건립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노 시장은 임기 내 모든 공약 사업을 수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순천을 남해안 벨트 중심 도시로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전칠기 특별전을 다음 달 12일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나전칠기 작품을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겨울철 건조한 환경과 자외선 노출로 표면이 갈라지는 등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전시회를 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5만 5천여 명이 나전칠기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이 본격화됩니다. 광양시 출도 문화유산 가운데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1930년 일제강점기 반출돼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으며 아직까지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을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